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양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혈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보통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하는 게 포털 사이트를 찾아보셔도 굉장히 설명이 많죠. 심박출력, 제가 이렇게 읽다 보면은 보통 제가 이제 약사지만 약사들을 읽어봐도 그냥 한눈에 탁 들어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시간에 좀 간편하게 고혈압 뭘까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고, 그렇다면 고혈압에 필요한 영양소는 어떤 게 필요할까? 물론 생활 관리나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아주 짧은 영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혈압이란 말 자체가 의미하듯이 혈압이 높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혈압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심장에서 전신으로 피를 보내잖아요. 요때 한번 탁 쏟아서 보낼 때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지나가는데 그 동맥벽에 부딪히는 압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의 압력 이런 게 아니라 심장에서 보내는 피가 혈관에 미치는 압력. 그래서 한번 촥 보낼 때 이거를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요. 높은 혈압. 그리고 다음번에 또 다시 수축이 되잖아요. 보낼 때 한번 이완됐다가 수축될 때 이완될 때 나타나는 그 혈압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수축기 혈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충분하게 이완돼서 다시 수축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이완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도 혈압이 높은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수축기 혈압도 높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완기 혈압이 높은 아래 혈압, 우리가 120에 85, 130에 90 이렇게 말하는 이완기 혈압이 높은 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잘 이완이 안 된다는 거. 그렇다면 보통 건강하게 우리가 젊은 시절 살 때, 그리고 어린 아이들 혈압을 재보면 굉장히 낮거든요. 우리가 120에 80도 되지가 않아요. 60에 80, 60에 100, 이 정도밖에 유지를 안 하면서도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혈압이 왜 올라가는 걸까? 심장에서 그 피를 보낼 때 압력이 느껴진다면 그냥 우리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압력은 왜 느껴질까? 이걸 하나의 관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압력이 똑같은 물량을 보냈을 때 압력이 더 세게 느껴진다면 관이 이렇게 좁아져 있다거나 좁아져 있는 걸 먼저 예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직경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직경보다 좁아져 있으면 압력이 당연히 더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직경은 비슷한데 또 혈압이 높아진다.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늘어나 줘야 되거든요. 혈관이 이완성, 이게 탄성이 있어줘야 되는데 탄력이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요게 관이 좁아졌거나 이완성이 줄어들었거나 그래서 우리가 심장에서 오는 그 혈액을 받아들이는데 유연하지 못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적으로 혈관이 좁아지는 이유에 단적으로 첫 번째 이유를 꼽겠다면 저는 염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고혈압의 원인이 염증이야?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염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어떤 균에 감염됐거나 이래서 생기는 걸 염증이라고 생각하지만 고혈압의 원인도 가장 중요한 원인을 현대의학에서는 이제는 염증으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염증이 생길까요? 이제 증상을 이제 봤으니까 그 증상이 생기는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심장에서 굉장히 센 압력으로 그 동맥에 그 혈액을 보내는데 만약에 동맥관에 찌꺼기가 조금씩 있다거나 이러면 관이 좁아지겠죠. 그러면 압력이 세질 거예요. 그러면 미치는 이 압력 때문에 혈관에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합니다. 스크래치가 나게 되면 우리 몸은 아주 자연스럽게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우리가 다치면 여기서 진물이 나고 붓고
있고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잖아요. 매일매일 똑같은 압력에 시달리게 되면 혈관 벽에 스크래치가 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계속 다친 자리에 계속 다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흉이 지고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것처럼 혈관 내벽에 부풀어 오르는 증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진행되면 어느 순간 심장 옆에 있는 동맥들이 꽉 막혀버리는, 그래서 심근경색이 일어나고, 그래서 스텐트라고 하는 시술을 통해서 혈관 벽을 이렇게 늘려주는 스텐트 시술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지는 현상. 그러다 보면 이완이 잘 되려고 하더라도 이완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유연성이 떨어지는 순간 이 증상들은 점점점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혈관 벽이 좁아지는 현상이 또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큰 줄기의 동맥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이제 분지가 생겨요. 우리 전신에 이제 피를 보내야 되니까 이 분지가 생기는데, 이 분지가 생기는 이 나뭇가지 모양처럼 생기는 이 분지 모양에서 우리가 그 시냇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냇물이 갈라질 때 막 소용돌이가 막 치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거기서 압력이 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분지에서, 이 Y자 분지에서 이렇게 압력에 의한 염증이 진행돼서 그쪽이 좁아지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염증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생긴 스크래치다. 그러면 왜 그런 스크래치가 계속 일어나서 이렇게 둔덕을 만드냐면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산소를 공기로 들여 마시는데 요게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로 변환이 잘 된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많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먼저 혈관에 스크래치를 내고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그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혈관 내경이 좁아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혈관의 좀 유연성을 없애고, 유연성을 좋게 하고 혈관 내벽을 좀 깨끗하게 만들 것이냐의 이제 관건이잖아요. 거기서 제가 3가지 영양소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오메가3 지방산은 우선 혈관 내벽에서 그 내벽에 있는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부드럽게 세포가 유연성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혈관 자체가 좀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오메가3 자체가 항염 물질이기 때문에 혈관 내피에서 일어나는 염증을 방어하는 작용도 동시에 하고 있어서, 첫 번째는 굉장히 저는 고용량의 좀 오메가3를 유지하시다가 어느 정도 그 혈압이 좀 안정이 되면 이제 유지 용량으로 하셔라. 첫 번째는 꼭 처음엔 고용량으로 고순도 좋은 제품을 선택하셔라. 자, 두 번째는요. 항산화제를 권유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그 혈관을 공격하는 활성산소 얘기도 많이 했고요. 스트레스로 인한 활성산소, 이런 것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활성산소를 계속 좀 청소를 해주는, 우리 몸에,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청소를 해야만 그 다음 어떤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듯이, 기계든지 뭐든지 이렇게 먼지가 많이 끼게 되면 기계의 모터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혈관 청소하는 개념에서 항산화제를 꼭 챙겨 드셔라. 뭐 항산화제는 저는 좋아하는 항산화제가 피크노제놀, 뭐 이런 항산화제 좋아하는데요. 사실 뭐 비타민 C도 있고요, 뭐 피크로제놀도 있고 토코페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이제 가장 항산화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게 피크로제놀이라는 성분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칼슘과 마그네슘 미네랄이에요. 자, 이 혈관 자체가 운동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고, 심장도 마찬가지로 수축하고 이완하고. 그래서 이 수축과 이완의 이 동작이, 이 반복된 동작이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그네슘이 너무 부족하고요. 또 식습관에 의해서도 요즘에 고기 섭취량이 늘어나면서 마그네슘 섭취량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저는 스트레스를 더 원인으로 보는데, 솔직히 음식보다는 마그네슘을 충분하게 넣어주면 혈관이 이완을 잘해요. 그리고 칼슘은 다시 복원해야죠. 수축을 잘하고. 그런데 충분한 마그네슘,
그러니까 칼슘보다는 더 마그네슘의 효능이 큰 제품을 선택하셔서 충분하게 이완돼 주면 혈관 내경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압력을 안 느끼겠죠. 이렇게 3가지 영양소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고혈압의 원인이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접근을 하다 보면 기본 베이스를 모르는 채 너무 그 디테일한 부분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큰 카테고리를 좀 이해를 하시면 세세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해답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고혈압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 이거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분들 영양소 관리로 고혈압 환자가 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실 수도 있고요. 또 고혈압 환자분들도 여러 가지 약제를 드시고 계실 텐데 그 약제들을 조금씩 줄여가는 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